자, 오늘은 356조 149페이지입니다. 356조 저당권. 저당권의 의의가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점유가 이전되지 않죠. 제3자는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보다도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입니다. 이 저당권은 금방 그 의의가 356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있다. 근데 은행을 상대로 1억을 구웠다. 1억이라는 게 피담보채권이라 그래요. 피담보채권. 즉 담보를 잡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설정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설정자인데 만약에 채무자가 갑인데 집주인은 병이다. 남편이 채무자인데 와이프가 집주인이다.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가 설정자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을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 그리고 이 저당권자가 채권자인데 일반적으로 저당권자가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자가. 그래서 이때 저당권자 은행은 점유를 이전시키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중요한 판례가 중요한 기출이 만약에 이 집을 누가 불법 침해했다. 그럼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가 안 되죠. 방해, 제거, 예방만 청구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판례가 만약에 아빠가 채권자고 저당권자가 아들, 즉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안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고 아들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제3자가 합의를 합니다. 제3자가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다면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밑에 교재 3번 판례죠. 3번 판례. 3번 판례면 채무자를 채권자로 등기한 경우에도 제3자를 채권자로 등기한 경우에 제3자 명의로 즉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하는 데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가 있고 합의가 핵심이죠. 나아가서 제3자에게 채권을 실질적으로 귀속이 동그라미입니다. 합의와 귀속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아들 명의 등기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판례 조심하시고 그다음 밑에 저당권의 성립은 법률행위로 성립한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성립한다. 그래 성립입니다. 두 번째는 저당권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그러면 첫째 법률행위로 성립한다. 법률행위로 성립하면 당연히 설정 계약하고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출 문제가 설정 계약이 법률행위죠. 이건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 그리고 이 법률행위니까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설정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원래 민법상 민총으로 가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나왔고요. 설정행위는 물권행위가 처분행위니까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저당권 설정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 규정으로 저당권이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649조라는 첨제로 보시면 됩니다. 649조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토지가 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근데 임차인이 이 토지의 차임을 2년간 연체를 합니다. 2년간 연체하니까 열받은 이 토지 주인이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 그럴 때 그 건물을 압류해버리면 이게 저당권화가 됩니다.
이게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저당권의 효력의 1번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이 피담보채권은 여기 요 피담보채권이 만약에 저당권자가 경매가 들어갔을 때 매각대금, 경매대금에서 을이 피담보채권으로 얼마를 우선 변제받느냐. 그게 이제 360조가 있죠. 360조에 원본 가져옵니다. 두 번째 1억, 이자 무제한 가져오죠. 세 번째 위약금 약정을 했다. 그럼 위약금도 가져옵니다. 여기까지는 등기까지 해야 가져와요. 그러나 네 번째가 지연배상이라고 있어요. 지연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은 1년분에 하나 한다. 여기 이제 판례가 하나 있죠. 지연배상 1년분이라는 요 조문, 요 근거 조문은 만약에 후순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1년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순위, 즉 제3자에 대한 제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1년간 묵혀놓으면 은행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연체이자, 지연이자가 원금과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지나가 버리면 은행이 더 많이 가져가죠. 후순위권자가 가져갈 게 없죠. 그러니까 지연배상 또는 지연제 1년분은 후순위권자에 대한 대안이니까 여기 채무자는 1년이든 2년이든 다 갚아야 됩니다. 지연배상 1년분. 다섯 번째,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이런 것들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360조죠. 그래서 거기 판례집 보니까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시고요. 거기 등기해야 됩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이게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하죠. 그러나 지연배상, 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본 이행기일 후 1년분 안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모래시계 보세요. 모래시계 보니까 거기에 360조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은 저당권자의 제3자입니다. 후순위권자 제한이고 채무자나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1년분간 갚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다음 목적무르 범위입니다. 2번에 그 목적무르 범위에 358조 중요한 조문이죠. 별표입니다. 28회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밑줄이고 종물에 미치죠. 이 종물에 관한 이제 판례가 나오죠. 그러나 법률 특별한 규정 설정행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가 범위입니다. 범위에서는 목적무르 범위. 첫째, 아까 피담보채권은 범위했고 목적무르 범위에서는 첫째,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다. 그런데 그한테 저당권 설정했어. 그리고 여기다가 옥탑방을 하나 설치했다. 옥탑방 설치했다. 그러면 옥탑방은 이 건물의 부합물이 되어버립니다. 부합물. 또는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무 심었다. 나무는 부합이 되죠. 부합이 되니까 이 옥탑방이나 나무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죠. 미치니까 결국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락받은 사람은 토지 건물 취득하고 옥탑방이나 나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부합물에 미친다. 두 번째는 종물에 미친다. 이 종물에 미친다. 그러면 이 종물이 만약에 이게 일식집이다. 그러면 일식집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했다면 수족관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건 종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은 수족관에도 미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유소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주유소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이 주유소에 주유기가 있죠. 이게 종물입니다. 종물. 그러면 저당권은 주유기에도 미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는
종물에 미친다. 이 종물에 미친다. 근데 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게 판례가 연장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종된 권리는 뭐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에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을 설정하고 지상권 임차권자가 건물 지어서 건물을 짓고 살다가 돈이 궁해서 병한테 저당권 또는 은행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저당권 요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이 경매가 들어가서 경락을 받은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한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종물에 미친다는 범위를 확장 해석해서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기출이죠. 또 만약에 여기에 301호가 있어요. 301호. 301호의 저당권 효력은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의 저당권 효력은 나중에 취득하는 대지권에도 미친다. 이 대지권에도 미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종된 권리다는 얘기죠. 종된 권리다. 그래서 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판례 4번 보세요. 18회 기출 나왔죠.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명인방과 같은 수목원은 미치지 않습니다.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판례 5번입니다. 자,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종된 권리 미치죠. 아까 종된. 우리 조문에는 종물에만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확장 해석해서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권에도 미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임차권까지 취득하죠. 그까지. 그러나 다만 취득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대항할 수 있죠.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27번 보세요. 7번 판례 27호 기출이죠. 구분 건물 전유 부분 아까 301호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그 전유 부분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그 대지권도 종된 권리라고 그랬죠. 대지권에도 저당권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359조가 있습니다. 359조는 자 만약에 저당권 효력은 여기 저당권자가 나중에 여기 월세를 가져갈 수 있느냐, 사과나무 사과를 따갈 수 있느냐, 월세나 사과나무는 과실이죠, 과실. 근데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안 미치는데 압류 후에 미친다. 압류에 미친다. 이렇게 원칙은 안 미치는데 압류에 미친다. 그게 359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은 후죠. 압류 있은 후 설정자가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칩니다. 그래서 안 미치는데 압류에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에서는 넘겨보세요. 우선적 효력에서는 다음 페이지 8번 판례 한번 보세요. 8번 판례는 뭐냐면 이 저당권에서 우선적 효력에서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이 가압류가 됐다. 가압류권자가 있고요. 9월 1일 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10월 1일 날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게 경매가 들어갔어. 이 경매에 들어가서 경락대금에서 가압류권자가 우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차선으로 해당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가압류라는 것은 임시입니다. 임시 보전 처분이라고 그래요. 임시 보전 처분이니까 가령 을이라는 사람은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1억 내놔라 라고 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소송을 이게 6, 7개월 들어가 길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묶어놓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받아서 압류로 전이해서 강제 경매 청구해서 그때까지는 우선 변제권을 누구한테 주장 못해요. 그때까지. 그러면 저당권자도 이게 가압류권자가 한테 내가 너 먼저다고 주장 못해. 서로 주장 못하니까 동등하죠. 동등하니까
평등 배당을 해줍니다. 동순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8번 판례죠. 가압류가 먼저 등기된 후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 주장할 수 없어요. 서로 우선 변제 주장할 수 없으니까 평등 배당을 해줍니다. 평등 배당. 그 다음에 모래시계 22회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권 소멸한다. 그래서 이거는 3번 정도 나왔죠. 그래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이 선순위 저당권자고 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 했을 때 후순위권자가 경매 청구합니다. 그러면 무가 경락받았다. 이게 작년 기출인데 그럴 때 나가시오라고 하면 못 나간다.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가 없다요. 왜 버틸 수가 없어? 이게 저당권은 후순위권자가 경매 청구해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거든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라 그래요.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요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요게 소멸하면 이것도 삭제됩니다. 삭제되니까 결국 나가시오 못 나간다. 버틸 수 없고 집표해줘야 돼요. 집표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경매 청구하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소멸하는 저당권 중에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거는 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65주입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입니다. 후에 동그라미 설정자죠.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합니다. 축조하고 옆에다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하고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을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있다 동그라미 치고요.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그 경매 대가에서 건물에 동그라미 칩니다. 건물의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자, 이게 이제 일괄 경매 청구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이 설정자인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축조했죠. 그래서 이 설정자가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열받은 을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게 365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판례가 몇 가지 등장합니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설정자인 갑이 팔았어 제3자한테. 그러면 자 건물을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지? 그럼 팔았으니까 A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설정자가 축조해야 되는데 여기 제3자가 축조했다. 지상권자가 축조했다. 그러면 제3자가 축조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축조하지 않았죠.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축조했는데 나중에 이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그 다음에 딱 기출 판례죠. 할 수 있다라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럼 토지만 경매 청구했을 때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만 경락 받았습니다. 그럴 때 갑한테 철거해라. 그러면 철거 못해라고 하려면 법정지상권 주장해야 돼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야 돼요. 아니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설정 후 들어왔죠.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없고 철거당합니다. 철거당한다. 자,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례 9번입니다. 요건 효력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판례 9번 설정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는다. 제3자죠. 그 자가 건물을 축조합니다. 그 외에도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권 취득했다면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기출이죠. 10번 보세요.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 동그라미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건물이 제3자에게 소유로 넘어갔다. 그러면 일괄금에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12번 판례입니다. 일괄금의 청구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이때는 법정이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실행입니다. 실행에서는 그 14번에 판례만 나왔는데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 전에 경매가 행해져서 매각됨을 완납했다면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이 있는데 이게 불법 말소됐어. 근데 회복 등기해야 되는데 회복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경매가 들어가서 누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기출 판례죠. 그 다음에 거기 판례 15번은 23회에 나왔는데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죠.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는 거기 밑줄 치고요. 이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제3취득자 X. 제3취득자가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 자가 건물의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3취득자가 조금이 나오는데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다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과 용익권자 관계입니다. 요거는 아까 이거죠. 저당권자와 용익권자의 관계는 누가 경매 청구하든 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도 먼저 들어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 즉 요 용익물권은 누가 경매 청구하든 인수가 돼요. 그러나 최선순위의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들어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누가 경매 청구하든 삭제가 됩니다. 삭제. 따라서 거기에 거기 저당권자와 용익권자에서 1번이죠.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서는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실행으로 경매에서 소멸되지 않고 대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게 2번이죠. 1번 저당권, 중간 용익권, 2번 저당권 실행 시 모두 소멸되고 경락인하게 주장할 수 없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금방 제3취득자는 이 용익권자의 제3취득자다. 여기서 제3취득자가 나옵니다. 제3취득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토지가 있다. 그럴 때 을이 저당권 설정하고 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한 사람, 병이 또는 토지의 지상권 설정한 사람, 전세권 취득한 사람. 그래서 소지전입니다. 소지전.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 그래요. 제3취득자 소지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최선순위 저당권이라면 이게 경매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관없지만 경매가 들어가면 불안하죠. 그래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첫째 이 사람도 경매에 들어가면 경매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제3취득자가 돈을 갚아버리면 되겠죠. 이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돈을 갚을 때 이때 만약에 논점이 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면 을이라는 사람이 9월 1일 날 돈을 갑한테 받을 게 있는데 8월 1일이라면은 변제기 도래 전이죠. 그때 이 제3취득자가 돈을 갚지는 말아 이거죠. 이게 변제기 도래 후에 갚는 거예요. 변제기 도래 전에는 제3취득자는 갚을 수가 없다. 두 번째가 채무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세 번째, 아까
1,000만 원에다가 원금액에다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1년분만 갚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취득자는 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필요비, 유익비를 투입했다. 필요비, 유익비는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매 대금에서 비용 우선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우선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요거죠. 근데 아까 비용 우선 상환 청구권은 제3취득자입니다. 이 제3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물상보증인, 아까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도 제3취득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지전만 제3취득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3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아까 증축 비용을 투자한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363조 저당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저당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364조입니다. 많이 나왔죠?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 소지전이라 그랬어요.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 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65조입니다. 거기 조문이 빠졌는데 그 저당으로 제3취득자가 그게 365조입니다. 재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익비 지출할 때는 그때는 비용 우선 경매 대가에서 비용 우선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래시계 기출 보세요. 작년 기출이죠. 저당으로 제3취득자가 부동산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16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17번 판례 보세요. 17번 판례는 근저당권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아까 소지전이라고 그랬으니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8번 23의 기출이죠.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봅시다.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인데 요 토지를 을이 위조해서 가져갔어. 위조해서 병이 가져갔어. 그럼 병은 무효 등기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전혀 손해가 없죠. 이게 무효인 등기니까. 그래서 18번도 제3자 명으로 원인 무효 이전 등기가 됐다. 그렇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 지출했습니다. 비용 우선 받을 수 없다. 아까 제3취득자가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소지전. 그래서 물상보증이나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물상보증인은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아까 봤죠?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나옵니다. 법정지상권은 거기 365조 저당무로 경매로 임의경매죠.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서 법원이 정한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봅시다. 변했는데 366조 법정지상권은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입니다. 토지, 건물 동일 소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을 위해서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럴 때 여기에 저당권 설정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고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이게 경매 들어가요. 경매 들어가면 임의경매죠. 병이 경락받죠.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없이도 땅 이용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으로 해서 기출 판례가 판례 21번 보세요. 건물 없는 토지라 그랬죠. 건물이 없으니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건물 없는 토지는 볼 필요 없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대지에다가 그 다음에 22번 18회 기출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라도 상관없다. 이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이게 미등기든 무허가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 거기에 판례 23번 보세요. 23번 단독저당 사건이라고 쓰시고요. 단독저당 사건. 그리고 모래시계에다가는 공동저당 사건이라고 쓰세요. 공동저당 사건. 자, 이건 중요한 판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토지가 있어요. 이게 토지에다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었어. 갑게. 그런데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서 토지에만 단독저당 설정했어요. 두 번째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했어. 이거는 단독, 토지만 단독. 이거는 토지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건물이 헐립니다. 건물이 헐려요. 그리고 여기 신축했어요. 공동저당하고 이것도 헐립니다. 그리고 여기 신축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토지가 경매됐어요. 이거 토지가 경매됐어요. 경락받았어. 그러면 너 철거해. 그러니까 철거 못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자, 경락받은 철거해. 철거 못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때 단독저당 시에는 구건물 기준으로 법정권을 인정합니다. 구건물 기준으로.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구건물이 만약에 목조다. 그러면 15년. 신건물이 철근 콘크리트다. 30년인데 구건물 기준이니까 15년간은 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구건물 기준으로. 그러나 공동저당 시는 철거해. 그럼 법정지상권 주장 못하고 철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저당 사건은 철거해야 됩니다. 단독저당 사건은 철거당하지 않죠. 그래서 23번 동일한 소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토지만 단독저당 설정했죠. 그럴 때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도 구건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그러나 모래시계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 밑줄이죠. 공동저당 나왔다면 무조건 안 됩니다. 철거되고 신축된다 하더라도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 24번에다가는 이겁니다. 24번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이 경매 전에 건물이 팔렸어요. 이렇게. 건물이 매매로 팔렸어. 건물이 매매로 팔리는 순간 아까 매매 기타 원유로 소유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하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럼 이 사람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관법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그러면 토지 중식으로 보니까 이 토지가 1번 저당권 을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2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토지에 경매 들어가면 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후순위 법정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이게 소멸합니다. 이게 토지를 중심으로 1번, 2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매가 들어와서 경락받았습니다. 정이라는 사람이 야 철거해. 그러면 철거 못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지. 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죠. 그러다가 토지는 정한테 넘어갔고 건물은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366조 법정지상권은 인정한다는 거야. 헐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낙찰 전에 건물이 제3자에 양도됐죠.
건물을 양수한 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법정지상권 취득하죠. 그러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취득했다가 소멸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거 보시고요.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로 갑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 쪽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물권적 청구권. 거기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에 29번 판례 두 번 나왔죠.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 제3자가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위로 저당권의 교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죠. 저당권 반환은 안 되지만 행사에서 그 제거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31번은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인데 요 건물이 팔렸어. 그럴 경우에 이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과거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소유자도. 그래서 현재 소유자의 이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됐을 때 현재 소유자의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과거 소유자든 계약의 기한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31번 16회 기출인데 저당권이 설정 후에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 이전됐죠. 현재 소유자 밑줄이죠.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그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종전 소유자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현재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32번, 33번은 이게 물상대위와 가는 겁니다. 물상대위. 물상대위라는 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문제는 이 목적물이 멸실됐다. 멸실돼가지고 보험금이 나왔다. 누가 훼손시켰다. 그러면 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됐다. 공용징수는 수용입니다. 그럴 때 보상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요게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됐을 때 요 가치 변형물에 이렇게 보험금의 효력이 미치고 손해배상의 효력이 미치고 보상금의 효력이 미칩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 보험금, 손해배상, 보상금이 채무자 소유에 들어가기 전에 묶어라 이거예요. 압류를 해라 이거예요. 압류해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압류는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다. 즉 저당권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여기 기출이고요. 또 매매대금이다. 매매는 물상대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용징수는 협의 수용을 하고 아니면 재결 수용이 있어요. 재결 수용. 협의 수용은 요게 매매로 봐버려요. 협의 수용은 매매로 봐. 매매로 보니까 협의수의 보상금은 물상대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결 수용의 물상대위가 일어난다. 자, 요게 기출이니까 거기 32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미 제3자 밑줄이죠. 압류해서 금전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도 물상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시계처럼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33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 빗줄이죠. 요거는 매매로 봅니다. 매매로. 협의 취득은 뭘로 본다? 매매로 봅니다. 매매로 보기 때문에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쭉 내려오면 362조입니다. 거기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설정자 밑줄이죠.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됐다. 그러면 자,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상당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처분입니다. 361조가 나오죠. 작년의 기출인데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그 저당권만 분리해서 양도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분리 처분이 안 됩니다. 근데 34번은 저당권이 분리가 안 되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34번은 두 번 나왔죠.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갑이라는 돈을 다 1억을 갚았어요. 갚았는데 이게 무효 등기죠. 갚아버렸으면. 근데 무효 등기인데 요게 이 저당권 요걸 발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놔둬버렸어. 놔두더라도 이건 무효 등기죠. 그런데 을의 채권자인 병이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억의 채권을 받을 일반 채권자가 돈을 안 주니까 판결문까지 받아놨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해달라 판결문을 받았어.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이제 병이란 사람이 을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을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저당권을 우연찮게 발견해서 을이 갑한테 1억이 있다는 이 저당권을 발견한 거야. 그럼 아싸 그러면서 요 판결문에 의해서 판사한테 내가 이 을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요 저당권을 나한테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저당권만 따로 넘겨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피담보 채권까지 같이 넘어와야 저당권도 넘어오죠. 그래서 요 판결문을 가지고 을이 갑한테 받을 1억을 압류합니다. 압류하고 및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전부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럼 판사는 있으니까 당연히 야 전부 채권자한테 넘겨주라라고 그 압류 및 전부 명령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죠. 송달되는 순간 요 1억이 병한테 넘어와 버립니다. 전부 명령이라는 거. 그러면 송달되는 순간 1억이 넘어왔으니 그러면 등기소에 등기관한테 야 내가 을이 받을 1억이 나한테 넘어왔으니 1억이 넘어왔으면 저당권도 넘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이전해줘. 부기등기 신청해요. 그 등기관은 뭐 이전 등기 해주죠. 저당권 이전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주죠. 근데 사실인즉슨 갑이 보니까 황당하죠. 나는 갚았는데 저당권이 이전됐죠. 그럼 나는 갚았다 미리 이건 무효니까 말소해주라 라고 말소해야 돼요. 헌일했죠? 네? 자, 그래서 그거 보면 34번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해서 갚았어. 근데 말소 등기 전인데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저당권 부기 등기로 격려했다 하더라도 저당권 취득할 수 없죠. 그 저당권은 뭐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됩니다. 이해가죠? 예.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맨 위에 모래시계 20일 기초입니다. 저당권의 양도계약. 자, 양도계약. 이 저당권을 양도하려고 그래. 그러면 건물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이 저당권을 이렇게 양도하려면 반드시 1억이 넘어가고 저당권도 같이 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양도하려면 이 양도인 저당권자하고 양수인만 합의하고 등기하면 되는 거지 물상보증이나 채무자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출
저당권 양도계약에 대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 즉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36번은 자 이거는 요거는 비정상적인 건데 요게 넘어왔어. 팔았어. 그러면 양수인이 저당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철정자가 돈 갚고 말소하라 당사자는 양수인이겠죠. 그래서 그게 36번입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기 등기가 경제도에 넘어가 버렸어. 그럼 피담보채권을 소멸로 저당권 소멸로 말소 등기 상대방은 양수인이죠. 양도인이 아니죠. 팔아먹었으니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특수저당을 좀 쉬었다 하시는데 문제 하나 볼까요? 문제 보시면 기출문제 봅시다. 거기에 1번 봅시다.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장래의 특정 채권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죠. 이게 근저당이죠. 나중에. 맞습니다. 물상대입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물건을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틀렸죠? 압류는 제3자라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틀렸습니다. 저당부동산에 지상권 취득한 제3자. 저당부동산에 지상권 취득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저당부동산에 지상권 취득한 사람 뭐라고 하죠? 에? 소지전 있잖아. 소지전 제3취득자라고 하죠? 에? 저당권 이후에 지상권 취득한 사람은 뭐라고 한다? 소지전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아까 근거 조문요. 여기 소멸 청구할 수 있어. 변제하고. 4번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 아까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다는 제3취득자 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어? 소지전만 제3취득자라 그랬죠. 예? 그래서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대가로 건물 공유지분 이전을 받았어요. 그렇더라도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그 매수득임에서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소됐어요. 그러면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죠. 토지와 같게 일괄경매되더라도 건물의 우선 매수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경우 이렇게 이 저당권의 경우 자 그리고 2번 보세요. 2번 갑은 X건물에 1번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1번 저당권이니까 말소기준 권리죠. 그 다음 이어서 을이 전세권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 취득했어. 그럼 누가 경매 청구하든 다 삭제되죠. 근데 단 하나 안 되는 게 유치권은 깡패라 그랬죠. 유치권은 이게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그래서 거긴 다 소멸한다. 경매 신청 전에 X건 경매 신청 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경매 신청 전이라면은 압류가 즉 뭐요? 압류 효력이 발생 이전이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이죠. 그럼 적법하죠? 그럼 유치권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자부터로 비과세는 X건물 지분을 수리한 정은 유치권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거는 유치권만 빼면 다 소멸하죠. 에? 유치권만 빼면 다 소멸하죠. 1번 보세요.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건물을 매수하면서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유치권 살아남죠. 에? 2번 을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갑의 저당권과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권리는 소멸한다. 갑의 저당권 소멸하죠.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다 소멸하죠. 3번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해. 맞죠? 유치권 빼고는 다 소멸하죠. 그 다음에 정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전세권 제외한 전세권 소멸하죠. 5번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전세권 유치권 제외한 전세권 소멸하죠. 됐나요? 좀 쉬었다.